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장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촌원생입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 네이버 카페로 놀러 오세요. 참고로 링크는 아래 설명 부분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로 만든 PPT 자료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카페 또는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23년도 6월 27일에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은 다양한 도시계획, 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 일상권 실현인데요. 연구 보고서라고 너무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제가 쉽고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원문을 찾아보신다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수가 아닙니다. 단지 부동산을 좋아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부분은 직접 찾아보고 제가 생각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연구 보고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보행 일상권입니다. 서울시는 23년도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및 공고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자료인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의 실현을 위해서 보행일상권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즉, 개개인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서울시는 특정한 곳을 중심지로 설정했고 그 중심지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지가 아니면 중심지 인근에 살고 있지 않는 개인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주거의 기능만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업무, 여가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일하러 가거나 놀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했죠. 지금까지는 그게 몇 분 걸리냐?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행 일상권의 개념은 뭘까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권의 개념으로 주거지에서 30분 내 일상생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근접성, 다양성, 연결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든 간에 모두가 업무, 여가문화, 상업시설에 특정 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양적 확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행 일상권의 개념에서 우리는 비욘드 조닝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주거, 공업, 상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 지역제였지만 앞으로는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서 주거, 업무, 녹지, 상업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하고자 하는 비욘드 조닝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즉, 보행 일상권 실현을 위해서는 비욘드 조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23년 4월 17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 일상권 조성을 위해 용역을 착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의 생활 반경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도보 30분 내로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럼 해당 용역의 가압지시설을 함께 보시죠. 결국 이 용역을 통해서 보행 일상권의 조성 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지는 다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국 서울시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범 사업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실적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시범 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 부분을 보면 거점 중심 기능 복합화로 다양한 일상 활동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행 일상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복합적이고 유연한 용도 계획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욘드 조닝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언급된 거점, 이 거점은 어디일까요? 시범 사업지는 어디에 진행될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은 1순위로 지구중심지, 2순위로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지구중심지를 잘 봐야 하는 이유이죠. 서울에는 53개의 지구중심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서남권, 동부권에 특히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일상권 실현을 위해서 기존 생활권 계획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보고서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권 계획은 25개 자치구를 116개의 지역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라는 자치구에는 첫 번째 이문희경 회기, 두 번째 장안, 세 번째 전농답심리, 네 번째 청량리, 총 4개의 지역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서울시 중심지 체계는 3도심 7강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계적인 중심지 체계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보행 일상권 지원하는 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즉, 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극을 줄여야겠죠. 단계적으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구 중심지와 주요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보행 일상권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제언합니다. 보행 일상권은 지구 중심 역세권과 같은 거점과 배후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점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용도 복합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거점과 거점 간의 연결성, 더 확대하여 인접 지역 생활권과의 연결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행 일상권의 범위는 지역 생활권, 지구 중심지 입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생활권 내에 하나의 지구 중심을 거점으로 하는 보행 일상권. 두 번째, 인접 지역 생활권에 걸쳐 있는 지구 중심을 거점으로 하는 2 이상의 보행 일상권. 세 번째, 지구 중심지가 없어서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2 이상의 보행 일상권.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1번, 2번, 3번 순위입니다. 즉, 우선 지역 생활권 내 하나의 지구 중심을 거점으로 하는 보행 일상권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며 이곳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죠. 이 그림에서 1순위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지역이고 2순위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빨간색 부분을 몇 군데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공항, 방화, 홍제, 당산, 한남, 금호옥수, 전농답심리, 월계, 성북, 동선, 신림, 난곡, 구로, 신도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보행 일상권 유형화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제일 높은 한 개의 지구 중심을 포함하는 지역 생활권에 대한 보행 일상권 도입 예시로 2개의 보행 일상권이 언급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바로 가칭 한남 보행 일상권입니다. 거점은 바로 한남 지구 중심지고요. 이 거점은 근린생활, 교육, 의료,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주변 배후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으로는 의료시설, 한강과 같은 수변공원, 남산, 매봉선 공원 등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칭 홍제 보행 일상권입니다. 거점은 홍제 지구 중심지로 저층 주거지 내에 입지해 있으며 홍제역을 중심으로 집적 기능 형성 중입니다. 상가 및 재래시장,
인왕산, 홍제천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하죠. 여기서 저층 주거지 내 골목길 등 이면도로 환경 정비를 통해서 근접성, 자연 자원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이 언급되는데요. 따라서 홍제 보행 일상권 범위 내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도 잘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유형, 즉 두 번째 우선순위인 둘 이상의 생활권에 걸쳐 있는 지구 중심을 가지는 보행 일상권으로는 암사 보행 일상권과 삼양 보행 일상권이 언급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앞서 보행 일상권 추진을 위해서 기존 생활권 계획 재정비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행 일상권은 지역 생활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생활권 계획은 116개의 지역 생활권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2040 서울 생활권 계획 방향성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40에서는 116개의 지역 생활권 단위의 방대한 계획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통합 수립하여 경량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 일상권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구 중심지와 주요 역세권 관리 방향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 일상권의 개념과 기존 중심지 체계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보행 일상권의 단계적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현재 용역 착수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를 선정할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지구 중심 중 변화가 많은 지역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자치구에 대표 보행 일상권을 선정할 것이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외 지역에 확대 적용할 테죠. 결국 모아타운, 신동기획처럼 시범사업지 지정 후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민간에서 지구 중심 등 거점에서 사업 추진 시 지역 필요시설을 공공기업은으로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대부분 공공기업은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지 않고 문화 여가시설, 공공시설 등 다른 형태로도 기부 체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앞으로 보행 일상권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나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원문을 읽어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